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본문이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이전에 했던 강의는 장지춘 선생 서문하고 그 다음에 당명방, 섭재전 해서 두 명의 추천사를 이렇게 했고요. 네, 오늘부터 이렇게 보다시피 상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편 다음에 중편이 있어요. 네, 이게 상편의 내용은 일종의 역학 사유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기가 막힌 명문장들이 많고요. 이러한 사유 속에서 이러한 사고 틀에서 이제 김은등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 김은갑의 그 내용 있죠. 본론에 대한 내용이 중편이고요. 이제 하편은 실증 사례예요. 뭐 일부 좀 실증 사례 하편 좀 먼저 좀 해달라는 여러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공부 그렇게 뭐 물론 해드릴 수는 있는데 공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노루걸음으로 뛰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차근차근 해야죠. 일종의 역학사유죠. 주역 관련된 사유 체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바탕에서 기본등급의 이론, 기본등급의 이론이라는 얘기는 제가 쓴 시가기본등급 입문 있죠? 그 내용, 기본등급 입문에 있는 내용이 제가 쓴 시가기본등급 입문편에 거의 다 수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증 사례편이 나오는데, 현재 실증 사례편은 제가 이제 현재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올해는 출판이 좀 힘들고요.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내기로 돼 있는데, 낼 계획이었는데, 지금 속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페이지 수를 조금 제가 좀 충분히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한 1, 2월 달, 2, 3월 달 안에 나올 듯 합니다. 지금 속도로 이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 제가 항상 하는 말로 뭐 자미두스가 됐든 자평명리가 됐든 여기 시각이문등급이 됐든 그 시중에서 강의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가 어쩌고 조금씩 설명해서 하는 거. 저는 그런 식의 강의는 일체 자제하지 않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요. 뭐 모든 과목당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본질과 근본적인 사유체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제 모든 강의는 이렇게 합니다. 뭐 단순하게 기술적인 내용 몇 가지 좀 하고 어쩌고 뭐 저는 그런 식의 강의는 지금까지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혈안이 돼 있는데 뭐 그런 방법을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하거나 뭐 제 개인적인 제자들한테 일체 그런 방법 권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근본에 입각해서 그 논어에 보면 본립이 도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립, 본립. 근본이 서야만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여러 가지 길이 생한다 뜻입니다. 본립이 도생. 그래서 근본이 서는 방식으로 근본, 본질을 세우는 방식으로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강의할 뿐입니다. 뭐 인기나 뭐 조회수나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인연 되는 사람들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터전만 좀 마련해 주는 거 이런 방향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 책 가지고 시각인문과 입문편 제가 쓴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입문편을 뭐 강의하듯이 이렇게 풀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강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음, 본질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편은 이겁니다. 상편은 역학사유중적 과학성 정화. 역학사유 가운데요. 과학성. 이런 여기 과학적인 그런 이치가 있나 봐요. 과학적인 원칙이 있나 봐요. 그것에 대한 정화니까 아주 이 정화란 말 자체가 본질이다 뭐 에센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장절이 있어요. 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 중에 이제 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제 1장입니다. 역학적 과학 가치는 주요 제 사유과학이다. 역학의 과학 가치는 대부분 역학의 과학 가치는 대부분 제사유과학,
사유각에 있다. 사유각에 달려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사유에 있습니다. 사유. 사유의 틀이 무엇이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술수를 하시는 술수역학 관련 대부분은 주역에서 그 사유의 원형을 찾습니다. 주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쪽에 역학, 자평령이뿐만 아니라 자미도 쓰고 육효, 육임, 시각이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역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역 공부하라면 그냥 주역 경문과 이게 주역 이제 경문이라고 하잖아요. 어, 경문과 일종의 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64회 384요를 얘기고, 이건 10익을 얘기합니다. 이건 10익을 얘기해요. 10익전 이제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10익전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 공부를 하라는 이런 공부는 하지 않고, 무슨 주역에 뭐 64개 간단하게 건괴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A4지로 한 5장 정도 되는 거 요약된 거 가지고 주역 공부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앞에서도. 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 이 방대한 주역 공부를 다는 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그 많이 읽는 책이 주역전이에요. 주역전이. 그 다음에 많이 읽는 책이 주역정이에요. 정의. 이걸 신주라고 그러고 이걸 구주라고 그럽니다. 최소한 이거 정도는 좀 이게 아니 두거는 아니까 치더라도 최소한 주역 전임만이라도 좀 여러 번 읽고 주역적 사고가 좀 길러지길 바랍니다. 주역적 사고가 길러져야만이 역학 통변이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지고 기발한 통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이 안 되면 맨 그냥 건물만 먹는 식으로 수박 벼닦기 식으로 조금 해서 뭐 물론 그것 자체만도 아무 정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그게 무슨 뭐 선각자 같은 그런 지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말이 너무나 무거웠네요. 하여간에 역학의 과학 가치는 대부분 사유과학에 있다. 종, 복희, 획 8개. 종, 복희, 획 8개입니다. 복희가 8개를 그었다고 개사전에 나옵니다. 복희가 8개를 그은 때로부터 하대 출현 연상력, 상대 출현 규장력. 하나라 때에는 하나라 왕조 때에는 연산력을 출현시켰고 상나라 왕조 때는 규장력을 출현시켰다. 연산력은 일종의 하나라 때는 자연 채집 시대니까 들과 산에서 채집을 하던 때니까 연산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상나라 때는 농경 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거잖아요. 농경 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땅과 관련되기 때문에 땅이란 표현으로 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땅이라는 표현으로 규장 돌아가서 감추어진다, 돌아가서 묻힌다 이 뜻이에요. 땅이라는 표현으로 규장한다는 거, 요것을 이해를 못하면 군통보감 간목편을 보시면 됩니다. 군통보감 간목편하고 그 뒤에 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죠? 예. 목을 얘기할 때 수를 얘기하잖아요. 목을 얘기할 때 수를 얘기하고 반드시 가을, 겨울 들어가면 규장하는 그 모습을 그죠? 규명. 예,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땅을 얘기합니다. 농경 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대에는 연산력을 출현시켰고 상대에는 규장력을 출현시켰다. 하대에는 연산력이 출현하였고 상대에는 규장력이 출현하였고 주나라 초에는 경문 등인 연역 정리 형성 주요. 주나라 초에는 문왕 등의 사람의 연역과 정리죠. 유리 땅에 7년간을 일종의 감옥에서 어, 문왕이 갇혀 있었어요. 이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역을 연역했다고 사기에 나옵니다. 사기에 정확히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문왕 등의 사람이 연역하고 정리한 것을 거쳐서 주역을 형성하였고, 춘추 전국 기간에 우유, 공자, 극기, 제자, 사성, 해설, 주역적, 시편 문장, 그죠? 이 주역적 시편 문장을 이것을 후세, 충이, 시빅, 우충이, 역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춘추 전국 기간에는 또한 공자와 그분 엔디의 공자와 그 제자가 그죠? 공자와 그 제자가 사성 해설 주역이죠. 주역을 썼다 뜻입니다. 베꼈다 뜻이에요. 사성하고 썼고 해설한 시편, 여기 시편 문장입니다. 시편 문장으로부터 뭐로부터 발명을 유자를 여기다 넣게 되겠습니다. 넣으면 됩니다. 춘추 전국 기간에는 또한 공자와 극기 제자, 그 제자가 사성 주역을 쓰고 해설한 10편의 문장으로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한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역전을 주역 가운데 납입하였다, 포함하여 귀납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시편 문장이라는 것은 후세는 시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면 역전이라고도 하고도 됩니다. 역전. 열이 군경지수. 그래서 열이 군경지수. 물이 군자죠? 모든 경전에 우두머리에 배열하였고, 존칭이 역경으로 존경하여 일컬었고, 존칭하였고, 그래서 역학, 수성위, 중국인, 인식세계, 인식사회, 인식인색적 지도사상. 그래서 역학은 마침내 드디어 숫자입니다. 마침내 몸박이 되었다. 중국인이 세계를 인식하고, 사회를 인식하고, 인생을 인식하는 지도사상이 되었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복귀로부터 쭉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복귀, 그 다음에 연산력, 귀장력, 문항, 주공, 공자, 물론 주공이라는 말이 여기 빠졌네요. 주공, 공자, 그 다음에 한나라 때, 그죠? 한나라 때 역전을 여기 밑에 들어가서 역경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도사상으로 삼은 겁니다. 예, 아이고, 그냥 문장 자체가 명문장입니다. 장지춘 선생이 그 북경대 중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이라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왔다는 뜻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글자니까 중문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대에는 어떻게 됐냐. 청대 차구전서 총목 제율 영유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나라 때 차구전서를 편찬을 했잖아요. 여기에 영유편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지위서, 역의 책됨은 역이라는 그런 책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 이 말은 역의 책됨은 천도 이명 인사자야라. 천도를 미루어서 하늘의 운행 법칙이죠. 천도를 이루어서 명 인사자야라. 인사를 밝히는 것이다. 좌전 속이 제점. 좌전에서 속이 기록된 제점 여러 점은 대개는 유태복지 유법이다. 대개는 유태복지 유법이다. 태복의 유법, 남겨진 법과 같다. 어, 태국이라는 얘기는 이제 의례가 있고요. 주례가 있고요. 어, 의례가 있고, 주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예에 관계된 책이 있습니다. 주례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주례에 나와 있는 주례, 주례에 나와 있는 육관제도 있죠. 육관제도입니다. 천지, 추나, 추동해서 육관제도에 거기에도 나와 있는 전복을 관장하는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전에서 기재된 여러 점은 태국에 남겨진 법과 같다. 한유는 상수를 말하였고,
제가 이거 번역을 다 했어요. 번역을 한 거 지금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유는 언상수, 한유는 상수를 말하였고, 거고 미원이다. 거고는 거리를 얘기해요. 고대로부터 미원, 멀지가 않다. 그 한달 때만 해도 바로 얼마 전에 춘추 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습니다. 일변이 경초 이부 기상이다. 일변, 재변, 이 말은, 어, 일변, 재변이란 말은 그 흔히 말하면 많이 쓰이는 문장이에요. 한 번 처음 변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변해서 이렇게 됐고, 일변, 재변 이게 나오는 문장 중에 이제 자평 명리하시는 분들의 가장 관심 있는 문장 중에 이제 삼명통에 자평 설변 부분에 한 번 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명리학의 체계가 한 번 변해서 어떻게 도 한 번 변해서 어떻게 이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은 일반적으로 변화, 그 학문적 틀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에 대한 큰 것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변에서는 경방, 초연수가 돼가지고, 이건 한나라 때 얘기입니다. 한나라 때 경방, 그 다음에 초연수를 얘기합니다. 한 번 처음으로 변하여서는 경방, 초연수가 되었고, 이부 기상. 기상이라는, 일종의 기상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길흉 화복에 관련된 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상에 편입되었다. 재변, 다시 변화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주역의 유법이, 그죠? 연산력, 귀장력, 주역, 그 다음에 역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게 춘추 전국시대 좌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점사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남겨진 방법대로 이렇게 쓴 것인데, 한나라 때 들어서 이제 상수를 말하였는데, 그 상수와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경방과 초연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수로서 이상의 기상과 관련된 점을 쳤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변이 진서 무궁초화. 다시 변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변했다. 이게 뭐냐면 주역을 활용하거나 주역을 이해하는 방법론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변해서는 진단과 서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단은, 진단은 당말 송초 때 사람이고요. 서강절은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진단과 소강절로 이게 다시 변화해서 진단과 소강절이 됐는데, 이것은 음, 조화를 무궁히 하였다. 조화를 다하는데 힘썼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선천 후천의 개념이 여기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방도 원도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서 상수 계열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 운세라고 소강절에 이제 환극경세 이론이 여기까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여기서 많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역수 불조로 변종이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론적으로 조화를 무궁히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너무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이론적으로 크게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역수 부조로 변형이다. 역학이 마침내는 민간의 쓸모, 일반 백성들의 쓸모와는 간절하지 않았다. 절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쉽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차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공학 연구소에서는 아마 인간이 지금까지 과학문명 개발한 모든 종합적인 이렇게 뭐 기체역학이랄까, 뭐 기계역학이랄까, 뭐 물리역학, 온갖 그런 과학기술이 다 이렇게 적용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거 하나도 모르고 버튼 하나만 눌러도 다 되고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한 것을 연상을 두면 되겠습니다. 백성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막 그 과학기술에 엄청나게 역학이론이 발달을 한 겁니다. 백성들의 쓰임에는 민용이죠? 맞지 않았다. 절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제 왕필은 누구냐면 왕필은 후한 말부터 유나라 초까지 때 사람이에요. 조조 조비 때 사람입니다. 유나라 조조가 유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아들이 조비잖아요. 조비가 한나라로부터 선양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한나라가 망하고 조나라가 이제 천하가 조나라 천하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시절 사람이에요. 왕필은 왕필 진출 상수. 그러다 보니까 상수가 이렇게 막 발달하다 보니 그러니까 상세 또 일종의 불필요하게 이렇게 발달하니 또 항상 극성 물극즉 필반이잖아요. 주역의 원리는 만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 이론이 이렇게 크게 다르다 보니 이제 드디어 이제 상수를 물리치는 이론도 생기기 시작한다 뜻입니다. 왕필은 상수를 진출 다 물리치고 서리 노장으로서 설명하였다. 여기 또 나왔습니다. 이제 의리에 대한 설명이죠. 일변이 처음 변화해서 호의 정자가 되었고, 처음 변화요 호의 정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시천명유리, 처음으로 유학의 이치를, 유가 철학의 이치를 천명하였다. 호의 정자입니다. 이 호에 관련된, 호에는 일종의 의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상수를 배정하고, 에, 일종의 정의천의 스승입니다. 정의천의 스승. 그래서 유학의 이치를 천명하였다. 재변 다시 변화해서 이광 양말리 이런 사람들 일일이 다 설명 못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정도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 설명하다 보면 뭐 한도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못 합니다. 지금서 사고전서나 뭐 그 이후에 역학 관련 주석서만 나와도 지금 중국에 3천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역경이 있고 역전이 있고 역학이 있댔잖아요. 역경이 있고 역전이 있고 역학이 있는데 역경은 664개 384효를 얘기하고요. 역전은 12전을 얘기하고 역학은 역경이나 역전을 주석한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3천종이 넘는다고 그래요. 3천종이. 이 많은 책을 누가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한국 사람 이거 못 읽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쭉쭉쭉 읽어나갈 수 있을지라도 한국 사람은 못 읽어요. 이거. 읽들 못합니다. 만약에 천재가 뭐 2살, 3살 할아버지 밑에서 옛날 방식으로 격학을 쭉 해서 읽는다면 죽을 때까지 읽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전공 가려서 들어가고 이때 만약에 철학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철학 공부 해가지고 한문 공부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가면 이건 못 읽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나마 좀 이렇게 역학, 이 3천적이 넘는 역학을 그나마 정리를 잘한 책이 주백권 교수의 역학 철학사 그 책입니다. 그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책입니다. 이 네 권으로 정리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손 못 댑니다. 그래서 다시 변화해서 이광 양말리가 되는데 그들은 또한 참증사사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로서 주역의 이치를 참고하였고 증명하였다 뜻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을 참정하고 증명하였다. 이 말도 해당되지만은 주역에 나와 있는 경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주역에 64개 384호에 나와 있는 괴사 효사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여서 찾아내서 이걸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중국에는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이것을 쓴 책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1교시 때 이 장지춘 서문에도 그 책 이름이 나왔습니다. 장지춘 서문에도 그 책 이름이 나왔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점사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점차 연구를 통해서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점사는요,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 사실을 점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역경이라는 책으로 편집해서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역수 일개 론다이다. 역은 마침내 날로 나날이 론단 토론의 실마리를 열어젖혔다. 토론의 실마리를 열었다. 차 양파 육종 이 호상 공박이다. 이 양파 육종은 이러한 양파 육종은 이미 호상 간에 서로 간에 공격하고 반박, 논박하였다. 이 양파 육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파 육종, 양파는 일종의 의리파와 상수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육종은 다시 의리파가, 다시 보겠습니다. 양파는, 양파, 뭐, 무한 양파, 뭐, 이렇게 대파 그 얘기 아닙니다. 양파는 일종의 상수파와 의리파가 있는데, 이 상수파는 또다시 상수종, 조화종, 그것이 상수종, 조화종, 한글로 안 쓰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상수종, 조화종, 그 다음에 재상종. 이 재상종은 요 재앙제자를 얘기하는데, 앞에서 말한 기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기상 있죠? 어, 기상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리파는 노장종, 아까 노장으로 설명했다고 돼 있잖아요. 노장종, 그 다음에 유학의 이치를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유장종 있고, 사사종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펼친 종. 이렇게 네 개로 여섯 개로 나눕니다. 이 양파 육종.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양파 육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러한 양파 육종은 이미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논박하였다. 이 뜻입니다. 또한 역도 광대 무소불포. 역도 광대 무소불포 이 말은 개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역도는 광대하다, 넓고도 크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다. 강도가 커서 역도는 광대하여서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방급, 방급 두루두루 미쳤다는 뜻입니다. 천문, 지리, 악률, 병법, 문학, 산술. 예. 천문, 지리, 악률, 병법, 문학, 산술과 이 방위지 노합니다. 이 방위란 얘기는 일종의 도사나 승려, 이렇게 일종의 수도자를 얘기합니다. 수도자를 얘기합니다. 수도자들이 옛날에 노화란 얘기는 연단수를 얘기해요. 수은, 순을 해가지고 연단을, 이거 불로 장생을 꿈꾸던 그런 약을 다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수도자들의 도사들의 노화에까지 미쳤다 뜻입니다. 천문지리, 악률, 병법, 문학, 산술에까지 두루두루 미쳐서 방위지, 노화에까지 미쳤는데 개, 가원, 역이 이설이다. 음, 모두 모두 역을 원용하여서 인용하여서 역을 원용하여서 설명으로 삼을 수 있었고 호의자, 색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호의자라는 것은 색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일종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달리 특별하거나 기발한 주장을 내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이 색다를 이자 많이 나와요. 호의자, 색다를 이자입니다. 호의자, 색다른 것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호의자는 색다른 것을 좋아하는 자도 또한 원이 이벽 이것을 인용하여서 입역, 역으로 집어넣고 그렇으므로 역설유반이다. 그러므로 역설은 역학의 여러 학설은 더욱 번성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후전서 총목태용 영류에 있는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단화 이 단락은 대치 개갈려 대체로 개갈하였다. 중국 봉건사의 기천적 역학연구와 발전적 정황이다. 중국 봉건 사이에 몇 천 년의 역학의 연구와 발전의 정황을 대체로 개괄한 것이로 비출현력 의리 상수 양대 유파 이미 의리와 상수라는 양대 유파를 출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한 가분이 상수 기상 도서 아까 양파 6종을 설명한 겁니다. 상수 기상 도서 의리 유리 그다음에 고사, 육고, 종파, 상수, 기상, 도서, 의리, 유리, 고사, 이제 말은 조금씩 틀려요. 근데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필기해준 말 6종 있죠? 그거하고 이거 말은 한두 마디가 틀립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6개 종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한 이도 또한 역도는 광대하여서 역의 도는 역의 이치는 역의 도리는
광대에서 무소불포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성이 파급 일체 학술문화 영역적 일문 향양이다. 아, 포함할 수, 포함할 수 없으니 성이 뭐뭐가 되었다. 파급하게 되었다. 이 뜻이죠. 일체의 학술 문화 영역, 일체의 학술 문화 영역에 파급하는 일체의 학술 문화 영역에서 파도처럼 물결처럼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일문, 어떤 한 학문의 현학이 되었다. 현학. 아주 뚜렷하게 막 떠오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학이 되었다. 그러니까 역학적인 사유나 역학적인 방법론이나 역학적인 인식이 없이는 있을 수 학문이 참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 기술적인 몇 마디 하고 더 이상 나가들 못 오는 겁니다. 기술적 몇 마디 하고 더 이상 나가들 못 오는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그 많은 이치들이 숨어 있고 통변력이 숨어 있고 막 하는데도 그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추역적 사고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제가 이런 강의 할 때마다 제가 비교적 중국책 많이 번역하고 중국책 읽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학은 언제나 좀 어, 그냥 개인적인 시비구설 일삼지 않고 좀 이렇게 공부다운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근본이 본립이 도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본이 선 공부 중심으로 언제나 이런 역학 분위기가 이루어질지 안타깝습니다. 근대 현대도 당도 근대와 현대로부터 당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대에 이르기까지 역학 연구적 조류 수요 기복 역학 연구의 조류는 조유에는 수요 기복 비록 기복이 있을지라도 다만 정리 간단 거다. 기복이 있을지라도 다만 종미 아직까지는 여지껏 감당되지 않았다. 중단되지 않았다. 일직도 동서방 문명 일추 교류 융합적 금천이다. 동서방 동양과 서양이죠. 동서양 문명이 날로 날로 교류되고 융합하는 지금 지금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역학 연구 붉은 몰려 종지다. 역학 연구는 붉은 다만 몰려 종지 끝마침입니다. 정지됨이 끝마침 정지됨 끝마침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도리어 중국 진일보 주양 세계 중국으로부터 진일보 주양 세계 진일보학의 세계를 어, 향해 달려갔고 출현 전구성적 역학 연구열이다. 전구성적인 전 지구적인 이 뜻입니다. 전구란 얘기. 인타이어니까, 전이니까, 모든 지구적인, 글로벌적인 역학 연구열이다. 역학 고조 연구 붐이죠. 역학 연구의 붐을 출현시켰다. 역사상 양파 육종적 연구 태세는 역사상의 양파 육종의 연구 태세, 역사상 양파 육종의 연구 태세는 붉은 책 계속 다만 쟤는 현재 원망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원망 중이다 계속해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차 또한 출연료 중현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적 각과학과 각과 각도 연구역학적 열조다. 그러니까 양파육종 역사상의 양파육종의 연구 태세는 아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종현대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각계 학과와 각도로부터 역학을 연구하는 열조, 역학을 연구하는 붐을 출현시켰고, 기유, 출현시켰고, 기유 이론상적 종종 탐색 야유 실천 방면적 불의 검입니다.
여기 붉은 이차는 수거예요. 여기 기야도 수거입니다. 이론상의 종종 탐색, 이론상의 가지가지의 탐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천 방면에서의 꾸준한 불행이가 게으르지 않은, 나태하지 않은, 그러니까 실천 방면에서의 꾸준한 검증과 징허음도 있다.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인구가,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로 중국 사람들은 일단, 어, 쥐다물대 인다. 이거 두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은 크고, 만물은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역학 연구 어쩌고저쩌고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공자가. 특히 뭐 한대 상수, 뭐 송대 상수, 뭐 명대 뭐 이런 거 구분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뭐 한대 상수에 걸려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논문 양이 틀리고요. 하다못해 우리 같은 뭐 자평명이나 자미두수나 시각명과 관련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겨우 용신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그냥 잘 맞네 어찌네 이런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공부하면 맞을 것을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도 되지도 않고 그냥 안 맞네 맞네 따지고 이런 것만 합니다. 중국에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팀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아는 것만 뭐 화북성 주요 연구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전부 이렇게 해서 추책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런 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 제가 에너지가 되는 한, 내가 에너지가 되는 한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요. 그 유한하고 귀한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유한하다고 하지만은 이 참 귀하잖아요. 이 귀한 인생을 뜻깊은 일에 뜻깊은 공부를 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참 이런 단순 기술에 영매해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는 말 해가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쭉 설명하고 이제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 얘기를 들어요. 응?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 예를 들어요. 그래서 중국 저명학자 등척 선생 제수 최저 연구 과기론 일문중설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등척 등척인 이 등자는 등력은 할 때 등자입니다. 그 성이에요. 등척 선생은 제 수최저 연구 과학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장 먼저 과학이론을 연구했는가예요. 누가 가장 먼저 과학이론을 연구했는가. 이러한 책의 일문, 어떠한 하나의 문장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아국 초유조적 선수 추상적 과학이론 저작응이 주역의 대표다. 우리나라의 가장 빠른 순수하게 추상적인 과학이론 저작은 마땅히 주역으로서 그 대표를 삼아야 된다. 주역이 대표급이다 뜻이에요. 직도 줄곧 현재 이르기까지 인문 대우 역경적 연구. 사람들이 역경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역경에 대한 연구는 현현이 환시 불가죠. 현현이 뚜렷하게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다. 많지가 않다. 그죠? 그러나 다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타시. 그 말은 뭐냐면, 주역은 이 뜻입니다. 타는 주역입니다. 이 주역은 인류 최초적 우주관화 일체 사물 발전 변화적 규율성 연구적 지식총이다. 주역은 인류의 가장 빠른
그죠? 가장 빠른, 여기서 문장 한번 쉬어야 됩니다. 여기 적이 있고, 여기 적이 있으니까. 가장 빠른 관우 우주관. 우주관과, 환 N인데요. 우주관과 일체 사물 발전에 관한, 그럽니다. 여기 관우죠. 가장 빠르고 우주관과 일체 사물 발전 변화의 규율성에 관한 연구죠. 예, 관하여, 변화 발전에 관하여, 변화 발전에, 예, 발전 변화죠. 발전 변화에 관한 규율성 연구에, 규율성 연구, 규율성 연구의 지식총이다. 이 적적이니까 뭐뭐한이에요. 인류의 가장 빠른 우주관과 일체 사물 발전 변화에 관한 규율성 연구의 지식총이다. 규율성을 연구한 지식의 총결이다. 뜻입니다. 뭐 주역을 정의를 이렇게 참 잘 해놨네. 이렇게 무한한 믿음과 무한한 찬양과 무한한 자긍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사. 우리는 주역 그까지 해서 뭐에 그럽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제가 뭐 각급 대학교나 각급 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원에서 그 이렇게 자평명전 뭐 연애자평이고 접천수고 국토무함이 강의를 해주잖아요. 이걸 왜 하냐고 나한테 오히려 반박을 해요. 그래서 강의 평가가 무지하게 안 좋게 나옵니다. 저는 매 학기마다. 이 나라 현실이에요. 이 나라 현실입니다. 공부를 좀 이렇게 공부답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를 해요. 지금 이렇게 김은등갑과 이 주역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복잡한 것을 굳이 해야 되냐, 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직접 지금 배우고 있는 제자는 저한테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런 강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되고요. 뭐 심지어 지금 듣는 제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지금 시각이문능가 배우는 제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런 공부가 베이스가 되고 난 이후에 점차점차 그 위에 쌓아가는 것인데 그 위에 쌓은 것만 하려니 통변도 안 돼. 뭣도 안 돼. 무슨 말인지도 몰라. 10년에도 오리무중 속에서 헤매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이제 철학과를 얘기했을 때 외국 사람을 들겠죠. 아, 서사는 스위스를 얘기한 겁니다. 서사. 서사 철학가 영격제 역경 영문 재판 서원 중 사도 스위스의 철학가인 영격은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을 얘기한 겁니다. 칼 구스타프 융. 영격은 융은 역경 영문 재판 서문에서 서문 가운데서 사도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뜻입니다. 다음과 같이 썼다. 쓰고 말아야했다 이 뜻이에요. 썼다 이 뜻입니다. 다음도 세계 인류 유일적 지혜 보전. 세계 인류의 유일한 지혜 보전, 지혜를 담은 보물 같은 책, 보전을 담도 말하자면 수추 중국적 역경이다. 우선 먼저 중국의 역경을 추천한다. 제 과학 방면. 과학 방면에서는 엄원 소득출적 정률, 우리들이 얻어낸 정률은 법칙입니다. 법칙, 일정한 율이니까 법칙. 이건 상상시 단명자. 우리들이 얻어낸 법칙들은 항상 단명하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죠? 그 일종의 그 패러다임 이론 얘기, 정상과학, 이상과학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무슨 이론이 정상적으로 몇 년 가다가 보면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 이상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과학을 뒤집는 정상과학이 또 나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어, 그 패러다임 이론 제시할 때, 한 말이에요. 정상과학, 이상과학. 그러니까 우리들이 얻어낸
법칙, 이론들은 항상 오래가지 못하고 단명합니다. 단명하거나 혹은 피후레적 사실서 추본, 후레적 사실, 뒤에 얻은 사실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에 오는 사실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여최신적 원자 물리학, 뒤집어지지만, 유독, 여기 나왔네요. 유독 중국적 역경 근거 상실이다. 오직 중국의 역경만큼은 근고 현실이다. 근거 뻗칠 근자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역경만큼은 근거 상실입니다. 옛날로부터 끊임없이 항상 새롭고 상거 6천년지구, 상거 6천년지구. 거리가 6천년 동안 장구한데, 거리가 6천년 전부터 이렇게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쭉 장구하지만 의연히 구유 가치,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가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신적 연자 물리학 파다 상동적 지방이다. 최신 가장 새로운 원자 물리학과 상동적 지방, 서로 같은 곳이, 같은 영역이 파다 잠원 많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잠원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구스타프 융 얘기했고, 여기 중국 얘기했고, 등청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사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이프니츠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라이프니츠의 이렇게 음과 양으로 미적분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음과 양으로 한 거. 전부 다 중국의 주역에서 영향을, 모티브를 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중국 항천공업부 총공정사 장여파. 이게 중국 항천공업부 총공정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항공 뭐 우주협회 뭐 이런 건가 봐요. 총공정사 장여파라는 사람은 산동대학 중국 주역연구 중심, 산동대학 주역연구 중심을 위해서 제사설 말씀을 제목을 걸었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 여기에서 무슨 연구 학술대회를 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추천사를 써주든 기고문을 하든 그것을 말을 제목으로 걸었다 이 뜻입니다. 거기서 말하였다 이 뜻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북경대 중심, 산동대 중심, 상해대 중심, 무안대 중심, 무안 당명방. 아까 우리 저번 주 2강에서인가 서문에 추천사 있잖아요. 장명방 추천사. 그래서 중국은 지역별로 지역 연구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북경대 중심은 되게 의리 중심, 산동대는 완벽한 상수와 점사 중심입니다. 산동대 유대경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지역 공부 한 20년, 30년 뭐 이때 전만 해도 저기 산동대 유대경 교수 있었고요. 지금도 살고 계시고. 산동대 쪽에서 이게 상수와 점사와 괴기학 관련 논문이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옵니다. 산동대에서. 그 다음에 상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 쪽이 있습니다. 무한 쪽은 이게 당명만 교수가 하고, 북경대는 주백근 교수가 하는데,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주백근 교수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중국 쪽, 이게 조금 약간 안테나를 닫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이런 거 추적을 하지 않고 저술도 저작이나 이런 것도 더 이상 뭐 많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있는 거 좀 더 하고 말해야지 언제까지 공부만 더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어찌되거나 장여파라는 사람이 산동대 중국 조익원 중심을 위해서 이렇게 기고문을 써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대학자, 근대학자는 유영리지 계시. 역학이치죠? 역학이치의 계시, 지금 모티브입니다. 뭐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로부터 획득 약, 획득 약페니장금자. 이게, 예, 로페니 이렇게, 루어벤이니까, 노벨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벨상과 노벨상금.
락페니 장금 이게 노벨상장과 노벨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대 학자는 역학 이치의 계시로부터 노벨상과 노벨상금을 받은 자가 이유 4인이다. 이미 4명씩이나 있다. 덕국, 이게 덕국이라는 얘기는 독일입니다. 여기 한이 아니고 이게 한자입니다. 이게 한나라 한자예요. 한이 아니고 해로 쓰세요. 그 사람들 흔히 해입니다. 해로 씁니다. 오자 났어요. 이게 한이라고 한다. 한산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해산보라고 씁니다. 해산보. 일종의 해산보니까 하이젠베르그 얘기입니다. 하이젠베르그 얘기입니다. 독일 하이젠베르그를 얘기한 겁니다. 해산보로 쓰세요. 한산보 얘기면 안 나옵니다. 해산보로 해야 나옵니다. 독일의 하이젠베르그를 얘기합니다. 독일의 하이젠베르그로 기 논문이 즉 불준 원리다. 그 논문은 즉 불준 원리. 정확하지 않은 원리를 예측하다 이 뜻입니다. 일종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uncertainty theory입니다. principle, uncertainty principle. 그 논문은 불확정성 원리이다. 그다음 불교단자 단맥지 파이 교수. 단맥은 덴마크입니다. 덴마이니까 발음이 뭐 이렇게 중국식으로 이렇게 음차를 한 거니까 덴마크의 파이 교수는 파이는 닐스 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닐스 보어. 파이 교수는 그 논문이 상생상극 원리입니다. 그 논문은 상생상극 원리이고 또한 아울러 또한 재경축주의상 이게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무슨 축하 연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축하는 연회상에서 이 태극 8개 기념장 태극 8개 모양을 만든 무슨 기념적인 뭐 패를 만들었나 봐요. 기념장을 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였다. 증정하였다. 중국의 양진영 이 정도, 중국의 양진영 이 정도는 긴 논문이 불대등 정률이다. 대등하지 않은 법칙, 이게 일종의 측부준 원리, 불확정성 원리를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이론인가 봐요. 이런 정확한 건 전부 잘 모릅니다. 그건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요. 불대등, 이 불확정성 원리를 좀 여러 가지 좀 다르게 응용,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자칭, 득지, 역정지 개시다. 그 논문은 불대등 정률인데 또한 자칭, 득지, 역경지 개시. 역경의 계시로부터 이를 역경의 계시로 얻었다고 스스로 일컬었다, 칭하였다. 금후 유차서의 득장자, 금후 지금 이후부터 지금 이후로도 유차서 2차 이책이니까 주역이죠. 주역으로부터 득장자 노벨상을 받을 자가 당유기이다. 아직도 여러 사람이 남아 있으니 이 원자는 원컨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원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원컨대 주역학자 다의 현대 가의 본부다. 주역의 학자들께서는 많이들 현대 과학을 위해, 과학기술이죠? 현대 과학의 공부, 현대 과학기술을 위해서 복무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이게 총 4페이지예요. 이 입장 단락이. 그래서 4페이지를 해버리면 1시간 반이 넘어가 버릴 것 같고, 현실적으로 뭐 4페이지 반이에요. 4페이지 반, 게 5페이지 가까이 돼, 이렇게 쭉. 어, 예. 여기까지 해서 5페이지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허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반절씩만 하고, 반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가급 쪽 빨리빨리 좀 올리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시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하고 해서, 하여간에 지금 뭐 하는 작업 마치면, 신기지면 개우지면은 제가 무조건 이걸 전부 다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학 공부가 제대로 시각이면 공부가 제대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이제 그건 제가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